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장마 전선은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바다를 지나며 많은 양의 수증기를 흡수해 상륙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인근 20여 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심 노후된 건물이나 저지대 침수 지역은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고요. 기상정보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70 물류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옥포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반대 대구 방향은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 20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국채보상로 위에는 사고 소식 있는데요. 동산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 동산내거리 2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 서월역에서 매호내거리 방향은 신호 2번 받고 지나고요. 구암로 우남교내거리 지나면서 70 나들목내거리 방향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8도 분포 보이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7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퀴어 축제 도로 통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일주일도 채 안 지나서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대구시 뉴미디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 담당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시는 보복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압수수색이 된 겁니까? 예,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분기별로 한 번만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된 대구TV 채널은 홍 시장 관련 영상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고 업적까지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겁니다. 반면 대구시는 중앙선관위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영상 60여 개는 삭제했고 원본 자료는 이미 경찰에 제출하는 등 그동안 경찰 수사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고발 넉 달 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이미 유례없는 충돌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홍 시장은 이미 퀴어 축제 대응을 놓고 대구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는 등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대구시 측은 이 때문에 경찰이 홍 시장을 겨냥해 수사 강도를 높인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홍 시장은 경찰 압수수색 이후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시기, 강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경찰 입장은요? 예, 대구경찰청은 우선 압수수색 영장은 퀴어 축제 하루 전인 지난 16일 발부받아 이날 집행됐을 뿐이고 홍 시장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구경찰청 노조격인 직장협의회 연합은 홍 시장이 경찰이 정당한 집회관리를 두고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도 보복수사라고 깎아내리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찰이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됐죠.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이들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대구에서도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산모 바꿔치기 사건을 통해서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동 매매와 불법 입양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시스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20여 년 전 만들어 놓고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생긴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20년 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부모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박정한 대구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과 명예교수가 이런 출생신고를 보완할 전산 프로그램을 2000년에 이미 개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게 골자고 출생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산모가 있으면 산모 정보를 제외한 채 출생 기록만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선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운용해본 결과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서 최종 보고서를 2008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이후 관련 법안 15건이 발의됐음에도 모두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법안도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는데도 입법에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출생신고에 관여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통계청 등이 있는데요. 네. 박 교수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는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책일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보죠.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 편입안이 시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가창면 수성구 편입 관련 시의회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지만 주민 설명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행정 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의군 편입에 따른 문제부터 먼저 안정화시킨 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은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피감업체에서 4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이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 고용노동청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6년부터 대구지방고용청에서 진행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처분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직원들과 저녁을 먹는데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네, 뇌물을 요구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이상용 경사입니다. 2020년부터 마약과 관련된 범죄만 담당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의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분포하고 있고 10대들은 특히 다이어트약, 20대, 30대는 클럽,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광역시경찰청 내에서 마약만을 수사하는 팀이고 마약 총책, 그 밑에 판매책, 운반책, 구매자, 투약자들까지 검거하는 등 마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마약 근절 방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강연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텔레그램 이나 SNS 등에 올라온 글을 확인하고 대구와 관련된 일이 있을 경우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거하게 될 경우에는 식사를 거를 정도로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이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변에 있던 가족, 친구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저희가 검거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호기심 자체도 위험한 거라 생각하고 멀리 하시길 바라고 저희 대구광역시 경찰청 마약 수사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대구 미술관과 대구 시립예술단 운영 등 지역의 문화계 주요 이슈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가지 조례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대구 시립예술단이 지난달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공연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 시간에도 좀 살펴본 주제 그렇습니다. 같은데 종교화합 자문위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 논란이 이제 커지니까 대구시가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고 연행까지 소개를 드렸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대구 문화계에서 기관장 임용 후보자 내정 취소 등 좀 잡음이 계속되니까 네.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에 8개 기관의 책임자의 직위를 직원에서 임원으로 좀 이제 높이고 네. 앞으로 기관장급 인사 임용 절차를 좀 보완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마련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증을 좀 확실하게 하겠다 이 의도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민서 8기가 출범한 후에 대구의 문화예술기관들이 통폐합이 돼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이 이름이 아직은 좀 낯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운영을 위해서 8개의 본부를 구성하고 이 본부장들도 새롭게 선임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에 절반가량이 대구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거나 이 적은 외지인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또 언제든 이 본부장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진흥원 출범 이후 유일하게 연임되면서 신임받았던 대구미술관장이 3개월여 만에 사직서를 내고 대구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관장 선임은 지금 또 법정 다툼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외지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관장 공석 상태인 대구미술관이 그간 쌓아온 이미지와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이제 지난 4월이었습니다. 안규식 전 김해미술관장을 신임 관장으로 좀 내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뒤늦게 이제 과거 징계 이력이 좀 드러나면서 임용이 취소가 됐고요. 이후 이제 안 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임용 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징계 이력이 그 채용 공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좀 종합하면 대구시의 취소 통보가 근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이제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내정 취소가. 근데 이제 민사소송 특성상 이런 싸움이 장기화로 좀 지리하게 계속될 갈 수 것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는 곧 미술관 운영 전반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관장 공석이 좀 길어지면서 대구시는 또 이제 그 법원 판단과 별개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산하기관 통합의 의미가 조금 좀 퇴색됐다,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각각 따로 있었던 기관들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 미술관장이 공석인 사태가 이 운영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흥원 쪽에서도 최종 판결까지 이 재공모와 재임용은 없을 것이라는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도 관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랜 시간 미술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관장의 결정권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공석 장기화에 따른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관장이 공석인 사태로 가는 것이 운영에 좋겠느냐 이런 네.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무진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구미술관이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장품 가운데 위작이 있다. 이런 사실이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나요? 네, 뭐 중간 결과까지 나온 거고요. 네. 그 대구미술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위작 논란까지 일면서 이제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최근 중간 발표에서는 작품 3점이 위작이라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대구시는 그 복수의 감정기관에 좀 의뢰를 해서 진위를 좀 감정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감사위원회가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6월에는. 네. 그래서 최종 감사 결과가 다음 달 중에는 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징계나 미술관에 어떤 처분을 할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위장 논란이 이게 네.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이제 대구 미술계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컸거든요. 네. 존재감이 좀 있었는데 그 위상이 좀 크게 흔들리는 이런 사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서 그 이유와 또 책임을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대구시립예술단이 혁신안을 제시를 했고 조직 운영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네, 대구 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에 6개 시립예술단이 현재 있습니다. 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또 국악단과 극단, 소년소녀 합창단 이렇게 6개인데요. 네. 여기에는 예술 감독과 트레이너 또 단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 시립예술단을 이제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네. 이 근로계약 권한이나 인사, 뭐 근태 등 시립예술단 관리와 운영 권한을 이제 진흥원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이제 시립예술단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교향악단 80명, 합창단 42명, 국악단 70명, 무용단이 34명, 그리고 국단은 14명으로 이게 전원을 이제 많이 줄이는 걸로 그렇습니다. 조정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적정하다 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시립예술단 일부 단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서도 월급을 받고 또 외부 강사나 겸임 교수 활동까지 하고 있어서 이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네. 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이 정원을 2025년까지 18% 줄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객원이나 시즌 제도를 포함한 이 비상임 단원 제도를 도입하고 네. 이 평가 제도는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만했던 조직 운영에 대해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시립예술단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반발하면서 이 혁신안이 이 계획대로 가긴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 이게 구조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 네. 것 같은데 복무 규정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2년마다 실기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총점이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평가해서 또 한 번 70점 미만을 받으면 해촉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안에는 이 평가를 2년이 아니라 매년 하고 이 총점이 2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 동의를 받지 않는 운영 규칙이나 복무 규정 개정은 부당하다면서 이 노동조합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를 노동청이 받아들여서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만 정원 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 대구시 인사권에 해당된다고 이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정 기자 소개한 대로 노동청에 이제 시정명령 통보를 이제 대구시가 받았기 때문에 이를 좀 따라야 하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예술단의 혁신을 강조를 했지만 이 전략이나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평정 강화 없이 정원 축소가 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인 단원들이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평정 계획을 일단은 뭐 좀 새롭게 수립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네. 앞으로 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의 좀 의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아마 가장 이슈가 된 게 이 대구의 문화예술기관들이 다 통폐합이 돼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구심점을 만들어서 한번 잘 운영을 해보자 이건데 이 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네. 살펴보면 네. 그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는 했는데요. 네. 직제가 또 제각각이다 보니까 기관별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히 통합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특히 파견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진흥원 내에 근무 중이라고 네. 하거든요.
2013년에 재단으로 설립됐던 오페라 하우스는 이 파견직 공무원이 모두 빠져나가려면 약 5년이 걸렸었습니다. 네. 이 진흥원은 여러 단체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역시 더 몇 걸릴 수도 년은 있겠네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화예술기관의 통폐합,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많이 누리고 또 대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될 텐데 잘 가고 있는 건지 오늘 주요 이슈들을 좀 쫙 살펴봤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계 이슈를 지난번에도 한번 종합해서 다룬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홍 시장 들어서 좀 너무 통합이 지나치게 빠르다 이런 지적을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 통합으로 얻고자 했던 지금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있는지 이건 좀 뼈저리게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의 한마디로 저는 덮어놓고 혁신하고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문화계 일은 좀 문화계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통합이 드리겠습니다. 능사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뭐 문화예술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누기도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이 1이 아니라 3이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이 2가 아닌 3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시가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 중소,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일자리 잡고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함인데요. 그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자리 잡고 데이는 지난 22일 대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50여 명의 구직 청년과 9개의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현장 면접과 함께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여러 혜택도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유진님 면접 가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고개를 조금 더 왼쪽으로 하고 턱을 살짝 눌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대구의 청년 유출 사유 1위가 그 일자리 문제입니다. 2위는 또 주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의 그 채용 박람회를 열어서 대구의 그 우수 기업과 타 지역에 있는 우수한 청년들을 매칭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그 숙박비나 그 교통비, 뭐 식비 등을 포함해서 실비로 최대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대구에 소지한 공공기관 사택을 주거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대구에 있는 또 좋은 기업들에도 취업을 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또 전국에 있는 분들의 이 대구 지역의 청년들의 유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타 지역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 지역의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재풀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최상영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구의 우수 중소기업으로 이번 채용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이 평소에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 개최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타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용 박람회 계기로 타 지역의 청년이 우리 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으로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여성우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건숙동 대표입니다. 구인난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구인난이 심한데 이번에 채용 박람회에서 인재들을 좀 채용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에서 조금 접하기 힘든 타 지역의 이제 젊은 친구들을 채용하려고 참여를 했는데 좋은 인재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직난, 취업난 그리고 대구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 해결에까지 도움이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00여 명의 타 지역 청년들이 박람회에 참여했는데요. 올해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남 거창군에서 온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구에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대구에 취업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창에서 대구로 올 때 교통비랑 그다음 이제 식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취업이 성공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구시가 아닌 청년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대구시에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돼서 대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34살 유동현이라고 합니다. 보안직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크게는 이제 숙박비까지 이제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이제 일자리 잡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구로 올 때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면접을 봐서 꼭 합격해서 대구에 정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군에서 온 오세현입니다. 대구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꿈을 이루고 싶고 열심히 일해서 기업에도 기여하고 대구에서도 잘 정착하고 싶습니다.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 일자리 잡고 대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청년정책과 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하나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맛비가 내리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2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게 된 비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인근에서 야영이나 야외 활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포항 27도, 안동은 26도 예상됩니다. 6월 26일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